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에 출마한 5 후보들 잠시 후 오후 1시에 비전 발표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 발표회인데요. 아까 박민영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자해행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맥락에서였는지 목소리 좀 듣고 오죠.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영 대변인,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는 이제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본인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로 자해행위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지금 후보는 보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로 구도가 나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반탄파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둘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더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개혁과 반개혁의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유감스럽게도 친길계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사용을 했고요. 뭐요? 친길계, 그러니까 예. 전한길 씨를 딱 그 전당대회 중간에 끄집어 냈고요. 또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도 45명 관저 의원들 모두에게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박찬대 후보가 얘기했던 민주당 내에서조차 박찬대 후보의 발언이 좀 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반개혁 세력이라고 상대방들을 반탄 세력들을 구태 세력으로 몰아서 본인의 개혁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그 전한길 씨를 전당대회에 또 적극적으로 그 올라타려고 하는 듯한 편승하는 것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에 함몰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이런 화두를 던지는 것 자체가 당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이런 과거의 사건을 답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오늘 비전 발표회 등을 통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속보 자막에 들어와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퇴장을 한 모양입니다. 아마 오늘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내일 10시로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 후에 첫 조사라고 하는데 특검팀이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전해가면요. 전한길 씨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박창진 부대변인. 아까 이제 전한길 씨나 강용석 변호사나 이런 분들 언급하면서 그 방송에 당대표 후보들이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측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민주당 정치인들 김어준 씨 방송 나가지 않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김어준 씨는 저희 당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방송에서 하고 있는 논조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전한길 씨는 대표적으로 부정선거론자입니다. 그것을 표방하고 있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 장동혁 의원들을 비롯한 나경원 의원까지 국회로 불러들여서 이분을 공식적인 마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대의자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언제 저희가 김어준 씨를 그렇게 저희의 간판 얼굴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되묻고 싶고요. 예. 가치 집단이고 수권 정당이 돼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당이 이렇게 편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것이다. 이것을 같이 비교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워딩이 그거였어요, 저는. 명심 대 어심이다.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고 있고 정청래 후보는 김어준 씨가 미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 총선 전국에서 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면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큰절 한번 올리세요. 그럼 큰절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 물론 김어준 씨 방송이 구독자가 많고 많은 지지층이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죠. 그 안에서 김어준 씨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 어떻게 비판을 할지, 여당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라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어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은 정치권에서는 해왔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박창진 부대변인의 이 말씀이 너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너무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무 대변인. 네, 김어준 씨의 방송사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까지 출입하고 있는 공식적인 언론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세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개혁 의제들에게 그 불법적인 상황들에 기대서 여전히 그 윤석열 내란 시대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능하게 개혁 의제를 끌어안고 나가라는 입장에서 지지하고 당선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알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18대 대선 패배 이후에 원조 부정선거론자였었어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그 탄핵 심판 사태 때서도 김어준 씨가 초선 의원들에게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줄탄핵을 시켜봐라.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봐라라고 얘기했고 초선 의원들이 그 지령을 받들기라도 하듯이 성명서를 내기까지 했었고요. 예. 오히려 그런 언론사가 대통령실에 출입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야말로 더 깊게 연루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장유미 변호사께도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어준 씨랑 전한길 씨가 뭐가 다르냐면요. 전한길 씨는 입당을 하면서 10만 명을 본인이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영향 미치겠다고 한 거예요. 공언을 했고 당권 주자들을 유력 당권 주자들을 부르면서 본인들이 면접 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어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여봤습니다.